얼른 들어오고 계시죠? 지금 몇 시죠? 9시 타임에는요, 또 한옥석 대표님과 함께 투자는 타이밍, 지금 뭐 사지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시작하시냐고 화장실 가셨나? 막 이랬는데 저 화장실 잠깐 다녀왔고요. 대표님도 오시고 세팅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와주고 계십니다. 심재욱 MC님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9시에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알찬 내용들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대표님께서는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야 할지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은 꼭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한옥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유튜브로는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너는 이제 처음 뵀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뵙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내일 당장 또 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종목.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내일 봐도 바로 들어가도 되는 종목 네, 위주로 그렇다고 볼 수 말씀을. 있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내일 당장 뭐 사지? 라는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모셨으니까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조금 횡보장세가 이어졌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 애국 개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역시 뭐 예외 없이 네. 가끔 한 번씩 이제 매도를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가릴 것 없이 그냥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배경은 뭐냐면은 정부가 일단 풀어놓은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통화 정책, 한국은행에서 일단 돈을 푸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맡겨 있죠, 채권 시장 맡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일단 기웃거리는 이런 양상도 있고 일부는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활동 계좌가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일단 이 코로나 사태 직후 일단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급락하는 과정에서 예탁금이 많이 폭증을 했어요. 그렇다면 보통 개인 투자가들의 행동은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지수가 폭락할 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스마트머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자금들의 일부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삼성자도 사고 코스닥도 네.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아도 그것을 갖다가 극복해내는 이러한 양상을 띠면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올라오는 네. 이러한 저력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정시와 이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팔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일단 주가 탄력도는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장세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네. 역시 그 코로나 수혜주들 이 종목군은 범위를 아직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전에 순환매 도는 거에 이런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마스크 관련주가 우리가 1차적으로 일단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또 이제 매기가 확산되면서 치료제는 뭐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찾다가 치료제보다는 지금 뭔가 이 확진자 수를 갖다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진단 키트. 그러다가 진단 키트가 일단 막 붐을 일으키면서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진단 키트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죠. 환자가 나왔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료 관련주들이 뭐 클로로킨이라든지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이름도 생소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단 지금 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지금 이제 혈장을 가지고 치료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장 치료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막 튀어오릅니다. 오늘까지. 예, 그렇게 이제 또 진행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매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서구사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다가 네. 또 마스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인식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일단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 일단 또 구입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순환매가 돌고 돌아서 다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러다가 최근에 또 많이 빠지던 또 진단 키트가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또 일단 막 마이너스 한 뭐 6, 7% 떨어졌다가 플러스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들이 생겨나요. 시젠이라든지 막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기가 돌고 돌고 순환매를 거듭하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최근의 흐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 빠졌던 그런 IT 이제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순환매를 거치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이 코로나 수혜주들이 올라갔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또 IT라든지 그 납북 과대주들이 또 순환매를 또또 올라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화가 돼 있다. 순환매의 과정 자체가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정신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혼란스럽죠.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진짜 유례 없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와는 좀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스마트 네, 그렇죠. 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개인들은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그 코스피보다 좀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에 지금 이제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최근에 뭐 동학개미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 네. 뭘 사는가 이렇게 딱 보니까 삼성전자를 갖다 많이 샀다 이런 기사를 갖다 많이 네. 봤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과거 같았으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300만 원 가까이 될 때 이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살 수가 없죠, 사실은. 고가에 대한 부담에 대해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가격 자체가 10만 원 이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SK 하이닉스가 국민주라고 옛날 했는데 네. 지금 국민주가 삼성전자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 삼성전자 안정성도 갖추고 있고 또 일단 수익성도 잘 제대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이제 그런 최고의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을 갖춰야 되니까 그 삼성전자에 또 많은 비중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하나의 줄기라고 들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은 주가가 아무리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찌리처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사실은. 사면은 무조건 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소형 개별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자금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기가 이동해 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업종 지수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런 따져보면 어떤 상태냐면은 네. 거래소 시장에서 중소형주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음식료죠. 그다음에 이제 의약주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바로 어떤 예전에는 내수주라 해가지고 네. 주로 이제 자본금 규모를 늘리지도 못하고 내수만 이제 시중에 왔다 보니까 좀 자본금 규모가 적은 것들이에요. 요즘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일단 이제 중소주 아닙니까? 그게 또 일단 따지고 보면은 음식료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간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약주는 당연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종목군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기가 돌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에서는 제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상태 또 하나 보면은 뭐가 또 오르냐면 최근 들어서는 이 IT주 업종이 지금 코스닥 IT 종합이 상당히 지수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IT주는 IT주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제 제약주에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이분화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수는 네. 거래소 시장에서 일단 음식료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코스닥에서도 이제 제약주와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래소 시장에서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코스닥에서 외면할 수 없는데 다만 네. 이 두 시장을 놓고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자본금이 적어요. 코스피는 자본금이 크잖아요. 네. 절대 순으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시장을 선호하는 주체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코스피보다 월등한 이제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일단 이제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네.
바로 일단 이제 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직전 수준까지 네. 코스닥 지수가 거의 올라온 겁니다. 종을 외치신 거예요? 그 말씀 요약하죠. 요약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게 기존 방송과는 다르게 약간 그 자유로운 토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방송 중에 종을 치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사랑하는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장 중심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왔다는 얘기고 왔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네. 그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왔으면은 이제 그 가까이 이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네.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이제 펀더멘탈을 갖다 반영하는 것이라면은 지수만 성급하게 올라간 거지 사실상 1분기 어떤 실적이라든지 2분기 안 좋을 것을 갖다가 가만히 네. 생각해 보면은 1분기를 거의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그죠? 2분기도 일단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이 펀더멘탈 자체가 못 따라온 거죠. 못 따라오는 지수만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지수가 좀 조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은 앞으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빨리 일단 이제 기력을 갖다가 기업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지수가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핵심은 그렇습니다. 역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꺾여야 확진자 수가 줄어야 네. 그래야만이 일단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제대로 된 상세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방송이라서요. 네, 그래, 많은 예. 분들이 또 막 의견 같은 거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동근님께서 이 노트북은 한국경제TV 회사 자산인 모양 늘 똑같은 노트북인데 저희 노트북이 네, 좀 오래됐어요. 이동근님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네요. 이 예리함을 투자에도 적용해 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동근 라고. 대표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동근 대표님은 이신지는 아닌가요? 모르겠고요. 동명이인일 수도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또 고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19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네요. 사실 이 전 시간에도 시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소장님의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시즌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노원채님께서 또 시즌을 들고 계신 것 같고 또 네. H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들고 계신 분도 네, 시즌을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네. 시즌 아마 많이 궁금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단 키트 중에서 1등주였으니까 최고로 잘 달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또 이게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이라는 이 자체가 회사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진단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자 진단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혈장, 항원, 항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양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젠이라든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업체들은 사실은 RT-PCR 그러니까 분자 이제 기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또 좀 시간이 이제 진단 시간이 한 6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체 항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늦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호도를 놓고서 이제 뭐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도 좀 빚어진 것이 사실이었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이 시젠이라든지 국내에 일단 이제 진단 키트 관련들이 좀 조정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사실 100여 개국에서 일단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높다 하니까 그냥 서로 일단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영국도만 난리고 이런 이스라엘도 일단 좋다고 해서 참 기분 좋다 해서 우리나라 칭찬하고 뭐 이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이제 많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다만 미국 FDA에서 성의만 나버린다면은 네. 이건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 하나의 어떤 진단 키트에서 이제 완전히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일단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로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여건인데 최근에 이제 빨리 일단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일단 시간이 지나면 또 일단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항체, 항원도 일단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맞다가 네. 그 뒤로 가서 맞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마스크 관련주가 한번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접선의 흐름을 보면은 어차피 일단 코로나 사태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일단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아니라 뭡니까 스웨덴 같은 것도 지금 안 한다 했다가 네. 그 단체 면역을 기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항복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게 조정받고 나서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아직. 세계적인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얼마냐? 10,000원입니다. 국내에서 파는 게. 네. 근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미국에서 지난번에 판 게 얼마냐면은 네. 7만 원대 가는 거예요. 7배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래요? 일단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할 때 네. 공급은 적고 수요는 이렇게 많다 보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럼 만약에 한 개당 7만이 되면은 매출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파는 거에 일단은 7배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 매출이 예, 급증.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평가가 좀 높게 평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지난번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바로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이고 네.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은 그 반등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11만 원대 들어오면은 기술적으로 일단 거기가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서 끊어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거쳤을 때 다시 이제 또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주용님께서 네. 매수할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언제 시작하시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네. 대표님의 종목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미생님께서 역시 바이오는 넘나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렵죠.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기회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도 굉장히 어렵고 막 공시 같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대표님이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 쪽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있는데 그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은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종목에다가 우리가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손해를 봐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게 이제 좀- 전략의 이제 문제가 아, 따르겠죠.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매수를 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순환매가 도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주가 오를 때 사는 건 아닙니다.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거예요, 지금 장세가. 근데 이러한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커요. 일교차가. 오늘 같은 경우 신풍제약 같은 걸 보면은 아침에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확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변동성을 활용하면은 하루라도 일단 수익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점을 갖다 잘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네. 빠져서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일단 공부를 했으니까 바닥에 들어오면 사고 사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반짝 올라가잖아요. 그죠? 파는 거예요. 그죠? 또 밀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빠질 때 팔면 이건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타임을 갖다가 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매수 아닙니까? 그죠? 매수를 잘못해놓고 기다리면 손실이죠. 네. 매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잘하면 손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한다는 거는 바닥에 산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제약주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네. 궁금해 하시는데, 이동현님께서 장윤정 앵커 맞죠? 저 장윤정이 아니라 정지은입니다.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 종목 얘기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네.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꼭 제약주만 우리가 관심을 드는 건 아니고 고르게 일단 이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네네. 드리는데 우선은 제가 전기차주에서도 한번 관심을 둬야 되겠죠.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2차 전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 지금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면 중국의 그러한 어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상위권에 있다가 다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은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그다음에 망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네. 어떤 원자재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일단 이 전기차 산업이 위축돼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또 유럽이 지금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가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차질이 빚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끝나면은 다시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루어지겠죠. 그죠? 중국도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또 이 전기차 시장을 다시 또 재건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일단 핵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중소형주에서 우리가 뭘 포커스를 맞추냐면 에코프로 BM을 갖다가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에코프로 않을까 BM이요? 하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네.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기대치보다는 연초에 기대한 것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약간 전년 동기 대비 29.8%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더 좋아질 것이 못 좋아지는 거죠, 그죠? 481억 정도. 그러면서 일단 내년은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를 갖다가 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중국의 구조정이 일어나고 공급량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종목은 없다. 그 양극재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것이. 에코프로에서 일단 2차 전지만 쏙 빼가지고 알짜배만 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비하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 사실 뭐 대형주들도 많이 좀 연초에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대형주 쪽에서는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예, 대형주에서는 저는 이제 LG화학을 하나 들수 있습니다. LG화학을 왜 관심을 둬야 되느냐? 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LG화학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까지는 LG화학이 중위권에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에다가 공급하기로 이제 해가지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LG화학이 2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1위가 바로 일단 파나소닉입니다. 테슬라에 공급하는 네. 일본 업체인데 이게 바로 34.1%고요. 그다음 2위가 LG화학입니다. 29.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얼마나 급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죠. 유럽 차종에 공급하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은 유럽에 일단 많이 공급을 합니다. 유럽 메이커들에. 그런데 유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자동차도 하고 미국에 있던 테슬라 경쟁 회사에도 지금 공급하고 또 테슬라까지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LG화학에서 만드는 배터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세계적 메이커들이. 근데 2위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상태 속에서 우리가 2000년에 일단 우리가 인터넷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너나 할 것 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진입을 하고 나서 일단 이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지고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생과 사를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과정 체제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 살아남은 업체가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오늘 네이버가 있고 네. 카카오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 주가는 급등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죠. 그렇듯이 바로 이 전기차 배터리도 보면은 배터리 시장, 전기차라는 것이 하에서 일단 배터리 시장이 이제 생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차를 갖다가 이제 밀어내고 전기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수소차가 차지할 겁니다. 근데 전기차가 이제 차지하면서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의 가격의 30%가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제 산업이 형성되는 것인데 여기에 일단 이제 과정체제라고 할 수 있는 1, 2, 3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LG화학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올해를 지나면은 이게 아마 파나소닉을 제낄 거예요. 파나소닉은 오로지 테슬라에만 공급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이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로 올라서게 되면 LG화학은 아마 앞으로 이제 세계 글로벌 1등주로 일단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1등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삼성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애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구글이 되는 것이고, 네. 네이버가 되는 것이고,
통신회사라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LG화학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네. 이제 상승은 이제 탄력을 받겠지만은 지금 바닥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관심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좀 먼 안목에서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마음이 참 뿌듯한 게요. 지금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을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이 보고 아, 계세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종목을 메모하시면서 네. 보고 계시다고 해요. 노원재님께서도 저 메모 중이에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막 주린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LG화학 종목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동근님, 네. 아까 이동근 대표님이 아니신가 했는데 아, 동명이인이시래요. 네. 동명이인이시구나.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메모 안 하셔도 한국경제TV만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부가 됩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고마운 분이시네요. 네, 정말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대표님, 우리 소장님의 그 강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사실 소장님이 지금 쉴 새 없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벤트 소개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아. 방송 중에 막 그 물 드셔도 돼요, 네, 소장님. 아, 그렇군요. 물 드시면서 네, 좀 물 한숨 할까요? 돌리고 네. 계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스페셜을 진행하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역시 종목이겠죠. 핵심 유망주 15선을 와우넷 파트너와 주식창 고수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배너 클릭을 하시고요. 로그인 하신 이후에 원하는 파트너 이름을 클릭하신 이후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여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다음 중 변동성 지수는 무엇일까요? 1번 코스피, 2번 코스닥, 3번 빅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도넛과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네. 힌트 조금만 주세요. 앞에 V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시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다들. 그럼요. 우리 요즘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마트머니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요. 똑똑해지셨다는 게 저는 맞습니다. 완전히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종목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아까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포스코 케미칼은 저는 실적이 좀 둔화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면 이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타르 값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열사 PMC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금 유출이 생기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부진한데 이것도 이제 아마 양극재, 음극재를 고르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한 종목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일단 그 중에서 일단 이 혈장이 이제 중요해졌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 혈장이 이제 중요해지긴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혈장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목에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그 혈장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제 종목들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노펙스도 있고 이것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다리 좀 둔화되긴 했어요, 그죠? 또 뭐 서린바이오도 있고 그 녹자 랩셀도 있고 많이 올랐죠. 그 한국 유니온도 있고 뭐 레몬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혈장과 관련 종목인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했다 하니까 환자가 깔끔히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또 이게 영국에서도 혈장 치료를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에서 혈장 치료를 지금 이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혈장 치료 갖다 이제 이왕 이제 뭐 사망할 바에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혈장 치료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환자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적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혈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셀트리온 그룹이 혈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셀트리온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6월에 일단 임상시험 뭐 이렇게도 이야기 나오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임상시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노비어스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먼저 들어간다 얘기가 이번 주에 들어간다 얘기 나와 그래가지고 사실 이건 거짓말이 되는 셈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 네.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악재가 튀어나왔죠. 블록딜이라는 악재가. 뭐 어제까지도 일단 이제 블록딜 이야기 나와가지고 또 주가를 갖다가 또 괴롭히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테마색에서 지분 정리가 다 끝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는 이제 또 이제 뭐 물량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면 사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혈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든 뭐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제약이 아주 많이 뭐 올라 있다고 하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록딜 때문에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라면은 한번 좀 이제 반락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서정진 회장이 상당히 이제 주가의 관리에 욕심이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에 뒤지는 거는 못 봐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에서 뒤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네. 일단은 또 이거 자꾸 일단 뭐 블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도 있고 이러다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초강수를 하나 둡니다. 뭘 하겠다 그러면 합병을 갖다 하겠다, 상계회사를. 이런 제 이야기를 법적 절차를 갖다 또 밟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내년에 가면 합병이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 기대감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긍정적이고 바이오 10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미국도 재정 적자, 유럽도 재정 적자, 뭐 재정을 뭐 투입하고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 투입하는 재정이 막대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겁니다. 그럼 재정 적자를 아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갖다 아껴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아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약값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나면 약값을 갖다 반강제로 떨어뜨렸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재정을 갖다가 아끼는데 이 지금 셀트리온에서 일단 만드는 그 이제 뭐 흡세틴이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리가 있잖아요. 이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낮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재정에서 아끼는 정도가 한 개당 15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요. 미국 같은 거대한 시장은 더욱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 셀트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시밀을 갖다가 특화 당시에 그죠? 특허를 낸 그 기업 그 신약에 비해서 가격이 일단 얼마나 싸냐면 한 20, 30% 쌉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각 국가들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바이오시밀을 갖다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침투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만드는 건 쉬워요 또. 나와 있는 것을 또 분쇄해가지고 그냥 뭐 합성 성분 알아보고 배합 비율 알아보고 그걸 뚝딱 만들어보면 FDA 이제 성인이 나잖아요, 그죠? 쉽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이 치료할 때 바이오시밀도 같이 투입하라 이런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어떤 점, 그래서 선탄하게 일단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이 유리한 이제 일면인 것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는 이제 한번 관심을 둘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일단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 다른 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요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만 일단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죠, 그죠? 클로로킨 이것도 이제 문제는 논란은 많지만은 그래도 일단 검증이 안 됐다. 아직 FDA에서 검증을 안 했다. 임상시험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단 치료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 이제 해보니까 치료 효과도 있기는 있는 것은 이제 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BC월드 제약 같은. 네. 비치월드 제약. 사실 클로로킨이 이제 그죠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단 논란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서 좀 적당하다 보면 또 다시 또 뭔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일단 역시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에서 이제 항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제 성분을 가진 일단은 이 아시킨정을 또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네. 일단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일단 이제 한번 주목해 볼 만하죠. 이것도 지난번 올랐다가 이제 조정에 들어갔는데 또 조정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순환매가 들어오면 또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치료제로서 사용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신약 개발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신약 개발이 뭐 성공적이다 하는 전제가 일단 돼 있는 거지만은 그 신약 개발을 갖다 해나가서 1상 이제 성공하고 2상 성공하고 3상에 이제 특거리하고 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뭐 신약 개발이 실패했다. 그때 가서 이야기고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들어갈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로로킨도 임상 단계 이 과정을 앞으로 거칠 거지만은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만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조정을 받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양상을 띠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가장 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크로로킨이고 네. 그다음에 렘데시빌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유나이티드하고 BC 월드 제약은 최근에 조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옥석 대표님과 함께 종목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함께하고 계시죠? 채팅으로 한옥석 대표님께 좀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저희가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오늘 저 언제까지 방송하시려나? 저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제가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저 근데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표님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몸담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요즘 개인 매수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막 뭐 속된 말로 객장에 스님이랑 애업은 애엄마가 오면 그때 상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실제로 요즘 증권사 다니는 그 객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그렇게 객장에 주식 사러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일각에서는 언제 시장이 개인한테 돈 벌게 해준 적 있어? 개인한테 곁을 내준 적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대표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네, 과거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이제 올해 이업계에 한 32여 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과거에 일단 우리가 80대를 갖다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이제 막 우리가 집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전화주문을 내거나 객장에 나가가지고 정권회사의 전광판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일단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정말 괜찮다 싶으면 빨리 이제 정권에서 지원할 때 가가지고 뉴스에서 자료 오더지를 화면으로 본 것 같아요. 오더지를 써가지고 네. 있답니다. 그러면 오더지가 내 오다가 빨리 사야 되는데 밑으로 뒤쳐져 있으면 불만도 많고 이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영리해졌냐면은 네, 이게 이제 지금 시세판을 갖다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갖다 다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네.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제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영특해요, 우리 나라 분들이.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돈 벌려고 주가가 들어와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야, 이 기회가 바로 매수 타임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갖다 보면 1962년에 이제 그 후르츠포가 구소련에 이제 쿠바에다가 이제 핵 배치를 갖다 해 들어갈 때 네. 그 케네디 당시 대통령인데 못 들어오면 이제 미국 턱 밑에다가 이제 핵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살 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전후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건면성을 보고서 주식을 사모았어요, 일본 주식을. 그 떼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또 존 템플턴이고. 네. 그 이런 이제 역사는 정권시장의 역사는 폭락할 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일도 지난해 일단 우리가 8월 달에도 우리가 일본하고 일단 대립 관계를 했다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일본이 뭐 이렇게 뭐 그 IT 저 소재를 안 주겠다 해가지고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사모은 사람들이 또 주가 올라가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랬죠. 저 2008년에 미국 그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사모은 사람들이 대박을 친 거죠. 이런 예를 갖다 보면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과거 우리 조선 시대를 갖다 보면은 연속 걸 갖다 저 조선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막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 시효가 돼 나갔잖아요. 넘어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해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너무 사람들이 막 덜썩덜썩 지구를 또 덜썩덜썩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고 네. 자연 정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신문을 보니까 뭐 영국과 저 유럽 쪽에서는 덜썩덜 지구가 조용해서 진동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죠. 네. 예,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코로나 사태가 제어를 해주는 하나의 일종의 네. 어떤 뭔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고 일단은 이제 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기회는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에 들어오는 게 기회가 맞아요.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이유를 갖다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못 드린 것도 이 말이 중요할 겁니다.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예탁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여러분들 모르죠? 네. 그 신문에서 봤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가 코로나 기억이 안 사태 직전에 28조였어요, 예탁금이. 근데 얼마까지 늘었는데 47조까지 늘었어요. 나요. 와. 그러니까 몇 조가 늘어난 거잖아요. 7, 8조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자금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시장과 경제의 어떤 과정 같은 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사태 터지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죠? 네. 엉망이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가구당 뭐 4인 가구를 기준해서 뭐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재정을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하고 자금이 많이 풀리겠죠. 한국에서 한국은행들은 RP를 갖다가 환매 조건 채권을 갖다가 일단 사주고 그럼 사주는 대신에 채권을 받는 대신에 돈이 나가겠죠. 시중에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상태가 유례없는 이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통화 공급하죠. 통화 정책 하죠.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 하죠. 돈이 무지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 제로금리 수준 때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이 자금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그게 자금들이 다른 부동산 못 가고 이제 채권 못 가니까 여기 주시장에 딱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들어오면 이제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방아쇠를 당겨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단 이제 글로벌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확산세가 꺾일 때입니다. 네. 그러다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자금이 폭발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다 외국인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기폭제를 갖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유동성 장세. 정권시장의 봄입니다, 그게. 네. 그럼 일정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중간 조정을 거치는데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니까 정부는 이제 재정 갖다가 줄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 단계에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업들이 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보다도 이익이 많이 벌어지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수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실적 장세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권시장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두고 보시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가 와서 주가가 급등하고 네. 중간 조정 거치고 또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네. 이러한 이제 장세를 보는 그걸 보고서 들어왔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는 잘 들어온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영리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는 이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고 또 이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기회로 활용하는 그 경험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들 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요즘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좀 이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중장기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치고받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삼성전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그 길게 주식은 보시잖아요. 이제 여유 있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납부의 과대 것들은 좀 그대로 갖고 나가도 되는데 네. 만약에 일단 이제 이 코로나 사태의 수혜주들 있죠. 이걸 하려면은 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치고받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그 치고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 수는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지니까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지만은 떨어질 때 산 사람들은 또 수익을 갖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수익도 아주 장중에 뭐 한 7, 8% 떨어졌다가 이게 7, 8% 올라가니까 그 괴리가 15%막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없는 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는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지. 이걸 따라 붙으면 안 돼. 올라갈 때 사서 사놓고 있으면은 그 떨어져 버리는 손실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 순환매를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 돌아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순환매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종목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조정을 받고 포진해 있는 걸 사놓고 있다가 순환매가 돌아와서 올라갈 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오늘 중에 막 수익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이제 자로 잡히면 올라갈 때 따라 사게 되는 거예요. 따라 살 때는 언제 따라 사야 되느냐면은 네. 시장이 대세로 상승하고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상승의 지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상태에서는 막 변동성이 심하고 이게 올랐다가 다음날 가면 저기 올라가고 이런 상태면은 맨날 고점에서 오늘 A 샀다가 못 팔았어. 내일 B로 올라가 버려. 네. 또 B로 타면 또 사봐서 남아에 돌아가지고 이게 자꾸 단기 상태가 걸리면 전부 이제 백화점처럼 이제 계좌가 일단 이제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가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리한 우리 투자자들만큼 영특하게 네.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저점에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저점을 갖다 판단하는 기법은 제가 여기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또 걸리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은 좀 그렇네요.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님, 근데 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일 당장 사도 될 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 종목들이 많이 튀게 된다면 그때는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본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일단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 셀티론 헬스케어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좀 여유 있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여유 있게 나가는 거고 LG화학 같은 걸 사가지고 좀 여유 있게 나가는 겁니다. 네. 중기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코로나 관련 수혜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아까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BC 월드 제약이라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가 사놔야 됩니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사놓고 있다가 내일 정도 좀 빠질 때 사는데 만약에 일단 내일 가서 급등을 했다 만약에 네. 그럼 바로 때리면 됩니다. 내일 안 오르고 기다리고 있다. 모레 가서 급등하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이외에도 이제 그런 유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종목들이 네. 또 순환매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탁 튀어겠죠. 그죠? 오면서. 그럼 또 한번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요즘에는 이제 한번 잘 사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수익이 네. 막 10%, 20%, 15%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게 적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더 먹으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배탈이 나는 거죠. 근데 1년 이자가 일단 2%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일단 하루에 여러분들 한 10% 이상 수익을 낸다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연행 이자보다 1%만 수익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일정한 수익이 큽니다, 사실. 뭐 5%를 먹어도 큰 것이고 10%를 먹으면 훨씬 큰 것이고 그거 먹고 나왔다가 또 일단 새로운 종목 또 조정받는 걸 또 빠지는 걸 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수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수익을 쫓아다니지 말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이 안 보이고 돈이 나에게 붙들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네. 돈을 쫓아가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이 나에게 돈이 따라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될 만한 주식 갖다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와서 붙는 게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채팅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는 것도 많고. 네, 시장에 대해서 막 이제 서로 토론도 하시고, 아, 그럼요. 막 하락의 이유도 분석을 하시고, 보면 제가 항상 좀 놀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똑똑한 투자자분들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시장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저녁에 나와 주셨으니까요. 네.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는 예. 게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있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유리함을 갖고 있는 거고, 네. 또는 뭐 금융계통에 있던 분들이 최고의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건설 분야,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2차 전지 분야, 뭐 그런 분야에 제가 어떻게 그분들보다 제가 실력이 우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공 분야가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뭐, 2등 한다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소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분야별 자기 전공 분야를 네. 잘 살려나가요. 어. 그 분야에 있는 것들만 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잘 아는 분야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IT 뭐 전공이고 IT에 관심이 많으면 IT 주를 하는 IT 게 내 종목들이 낫겠네요. 많잖아요, 그죠? 그 분야에서 주로 하라는 얘기고, 나는 건설 분야다 그러면 건설 분야 주로 하고, 만약 모르는 분야면은 네.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 주식이라 하면은 내가 최고다. 내 전공 주식, 그러니까 한수장 이제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전공 주식을 한 종목에 대한 전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문 분야가 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이제 IT 분야에 나는 몰라. IT 분야에서 나는 이제 그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네. 주가의 속성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자꾸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 IT 분야에서 최고 종목 하나, 그래서 2차 전지 최고 종목, 그 다음에 또 뭐 역시 뭐 다른 연예 분야 최고 종목, 네. 또 뭐 다른 분야,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종목 하나씩만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돼요. 그 전공지를 확보해 놓으면은 그게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부자 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분야에도 막 기동량 듣고 따라다니지 말고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들으셨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의 주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모르는 분야를 하게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옥석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